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건강생활 주치 이선민입니다. 오늘은 제목이 좀 그렇죠? 저 생각보다 뚱뚱하거든요, 되게. 제가 비만과 다이어트 얘기를 사실은 꿀팁의 개념으로 할 거예요. 비만 이야기는 역시 또 한 번 더 다룰 예정이지만 최근에 느낀 굉장한 제 나름대로의 꿀팁이랄까? 이런 게 생겨서요. 저 실제로 보시면 제가 지금 초반에 기능의학 영상 올렸을 때보다 오늘이 조금 얼굴이 아마 좀 말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. 예민한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한 일주, 한 열흘 사이에 한 3kg 이상 빠졌어요. 아무것도 안 하고요. 아무것도 안 했다? 아니 특별히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은데 빠지더라고요. 이제 그런 팁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제가 실제로 한 6, 7년 전쯤에 몸무게가 116kg까지 나갔어요. 지금은 좀 그때보다 낫죠. 이 다이어트는 현대인들 거의 대부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죠. 다이어트의 왕도가 뭘까요? 비법이.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.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죠.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.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비만이었고 지금도 과체중 이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덜 먹고 많이 움직여서 살 빠진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다이어트 관련된 업체들, 제품들 또는 병원들이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. 결국은 새로운 뭔가의 비밀이 있다는 건데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. 제가 116kg 나갈 때 되게 심각했어요. 옷도 안 맞고 숨도 차고 이러다간 정말 오래 못 살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근데 저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수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운동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운동이 너무 싫어서 마음먹고 운동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. 그 당시에 살을 뺄 때도 생각했던 거는 제 나름의 이론이 있잖아요. 운동보다는 식이요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. 그건 물론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그 당시부터 1일 1식을 했어요. 지금도 1일 1식을 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16kg에서 한 91kg까지 뺐고요. 그러니까 거의 많이 뺐죠. 20kg 가까이를 뺐었고 그 이후로도 이제 90kg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5, 6년을 하면서 지금도 생각보다 먹는 양이 많진 않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침을 안 먹고요. 점심도 안 먹어요. 이게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. 이렇게 하시라는 것도 아닙니다. 근데 저는 아침은 좀 어려서부터 안 먹는 좀 잘못된 습관이 들었고 점심 때는 문제가 식사를 많이 하게 되면은 좀 졸립잖아요. 그러니까 진료할 때 힘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점심을 가볍게 채소로 된 주스를 한 잔 먹던지 아니면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는 말았는데 그냥 괜찮더라고요. 견딜만 하고. 그리고 저녁을 한 끼를 조금 넉넉히 먹죠.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방법 아닙니다.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저한테 가장 어울리는 방법을 찾은 건데 몸무게는 빠졌는데요. 지금 제가 먹는 양을 잘 살펴봤더니 지금도 전 1일 1식을 하고는 있는데 살펴봤더니 칼로리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. 높지 않은데 살은 더 이상 빠지지 않아요. 그리고 심지어는 쉬는 날 본의 아니게 하루 3끼를 먹는 날도 생기잖아요. 그런 날 3끼를 먹고 나면 다음날 필연적으로 몸무게가 확 쪄 있어요.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칼로리만 가지고 체중을 감량하시려는 거 위험합니다.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. 예를 들어 처음에 평소보다 줄여 먹으면 살이 분명히 빠져요. 이렇게 쭉 유지하다가 쭉 빠졌는데 그 다음부터 다시 안 빠집니다.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이 에너지 소모하는 걸 조절해요. 우리 몸은 정말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유기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밥을 줄여 먹기 시작했어. 그러면 긴급사항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. 이제는 줄여야 된다. 우리가 마치 그달에 벌이가 좀 신통치 않으면 씀씀이를 줄이잖아요. 근데 씀씀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. 더 이상 줄일 수 없죠. 그래서 우리 몸이 최대한 에너지를 안 쓰도록 몸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이상 살이 안 빠져요.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라고 물어보시면 식사량을 더 줄이면 되는데 더 줄이면 정말 건강에 지장이 생기죠. 그거는. 운동이 그럼 답입니까?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당연히 나오겠죠. 근데 최근에 아주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. 고강도의 운동을 쭉 하면 역시 살이 빠집니다.
근데 우리 몸이요, 고강도의 운동을 하다 보면 기초 대사량을 줄인다는 거예요. 고강도의 운동을 하면서 칼로리 소모가 많잖아요? 그럼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소모하는 소모량을 줄여버린대요. 왜? 안 그러면 우리 주인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. 이렇게 복잡한 게 사실은 다이어트예요. 그러니까 단순하게 운동만 한다, 단순하게 식이요법만 한다는 것만 갖고는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?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최근에 뭐 연구들도 있었지만 저 역시도 지금 뭐 평생 다이어트를 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, 제가 이번에 판교에서 청담동 병원까지를 출근을 하는데, 이게 그래도 경기도 쪽에서 서울 넘어오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굉장히 뭐 여러 번 갈아타야 되니까 좀 복잡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제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차가 퍼졌어요. 한 열흘 전부터요. 차가 운행이 안 되고 또 뭐 부속이 잘 없어가지고 차를 못 타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힘들더라고요, 당연히. 안 걷던 계단을 걸으니까 알도 좀 배기는 것 같고 몸도 좀 피곤한 것 같고 땀도 나고. 근데 문제는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아침 저녁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한 일주일 동안에 한 3kg가 빠졌어요. 그럼 누구나 그렇습니까? 아니죠.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이용한다고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. 우리 몸이 조정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, 팁은 뭐냐면, 살을 빼시고 싶으면요, 안 하던 걸 하셔야 돼요. 안 하던 걸.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을 속여야 됩니다. 내 머리와 내 몸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세요. 그래서 내 몸이 요맘때가 되면 나는 밥 먹고 누웠지라고 하면 우리 몸은 누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때 눕지 마세요. 그런 작은 변화들이 실질적인 칼로리는 큰 차이가 없지만 몸에 변화를 줍니다. 호르몬을 바꿔놓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설명드리고 싶어서요. 실제로 지금 뭐 방송이나 매스컴이나 우리 유튜브에 체중 뭐 30kg, 50kg 빼신 분들 보세요. 한번 생활을 보세요. 고통스러울 정도로 뭔가를 하고 계시거든요. 그럴 때만 살이 빠지는 거예요. 하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고강도의 운동이라 하더라도 계속 똑같이 하다 보면 살 빠지는 폭이 줄어든다는 거죠. 실제로 우리 헬스 같은 거 뭐 한 3개월, 5개월 해가지고 몸 만드신 분들 헬스 그만두잖아요? 그러면 그 전보다 더 많이 찝니다. 그런 모습 보시죠? 그게 바로 우리 몸이 헬스하는 기간 동안에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운동 많이 하고 적게 먹으니까요. 근데 그게 풀리는 순간 우리 몸은 들어오는 칼로리와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해 버리려고 하는 체질로 바뀌어 있는 거죠.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이 마른 사람으로 사는 게 의학적으로 보면요 10% 정도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는 분들은 1년을 유지했을 때 성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근데 그런 사람이 시도한 사람 중에 10%. 그 사람들만이 only 10%만이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머지 90%는 노력만 하시는 게 되고 심지어는 도로 살이 더 쪄버리는 거죠. 좀 더 구체적인 솔루션 같은 것들은 제가 지금 이제 변화를 주고 있잖아요. 제 변화가 아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제 얼굴의 모양새로 나오기 시작하겠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뚱뚱한 의사잖아요. 제가 뚱뚱한 의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선생님들보다도 더 저는 절실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들, 뭐 주사도 맞으시고 약도 드시고 건강보조식도 드시고 결국은 사실은 확률적으로 90%는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.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안 하시던 생활의 패턴을 한번 바꿔보세요. 하나씩요. 그 대신에 다 바꿔버리시면 너무 힘들잖아요. 예를 들면 10시에 일어나시던 분이다. 난 늦잠 자요 라는 분은 7시에 한번 한 달만 일어나 보세요. 그러면 살 엄청 빠지실 거예요. 그러고 나서 몸이 적응되면 또 다른 생활의 변화를 하나씩 주세요. 그러면서 몰래 내 몸 몰래 근육량을 늘려가세요. 기초대사량.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몸이 속을 거예요. 참 궤변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머리와 내 몸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내가 마치 남의 살을 빼주는 것처럼 내 살을 빼는 방법들을 찾으시면 분명히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거고요. 다시 정리하면 안 하던 거 하세요. 위험하지 않은 거 중에서요. 엘리베이터 타던 사람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마트에서 카트를 끌다가 바구니로 바꿔보세요.
그런 작은 변화들이 몸을 분명히 바꿀 겁니다. 제가 요 내용들은 조금 더 정리해서 앞으로 제가 올려드릴 유튜브 영상들의 소개를 좀 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2020년 꼭 다이어트 성공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